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이자 팀의 상징적인 인물인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지난 시즌 일부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기량이 저하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의심을 완벽히 불식시키며 팀의 핵심 선수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바로 9월 12일 손흥민의 재계약에 대한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전 시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그가 주장으로 임명된 후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죠. 손흥민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 에이징 커브가 시작됐다. 손흥민은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수가 아니다 같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팬들 사이에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해리 케인의 이적으로 공격수 자리가 공석이 되자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새로운 전략 아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배치되었어요. 첫 경기인 벌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어진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에서도 연속 득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했죠. 이런 활약은 그의 가치를 다시금 입증했고,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의 남아줄 것에 대해 크게 환영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히 팀의 주장이 아닌 팀의 구심점이자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의 재계약은 토트넘에게도 프리미어리그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선수이자 현재 BBC 축구 해설가인 게리 네빌은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으로 극찬했습니다. 아스날의 전설적인 감독 아르센 벵거도 손흥민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을 높이 평가했죠.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공격수를 넘어 팀의 핵심이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재 대우는 그의 실력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최고 수준의 공격수들은 평균적으로 주급으로 약 35만 파운드 하나 약 5억 6천만 원을 수령하고 있는데요. 리그 득점 1위인 홀란드는 주급으로 약 37만 5천 파운드 하나 약 6억 원, 살라는 35만 파운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주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팬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손흥민이 과거 비판을 뒤엎고 최고의 찬사를 받으며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그의 재계약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에 신뢰할 수 있는 매체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손흥민의 주급은 20만 파운드,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 수준인데요. 이는 홀란드의 6억 정도 되는 주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토트넘의 주장이자 팀의 상징으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로 기억될 가치가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고려한다면 손흥민의 위상과 가치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의 주요 매체들은 손흥민과 토트넘의 동행에 대해 큰 의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양측 모두가 서로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토트넘 내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득점왕 타이틀을 노리는 다른 선수들이 받는 연봉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에 새로 합류한 페리시치마저 19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흥민의 연봉 상황은 더욱 주목받을 만합니다. 레비 회장이 손흥민을 팀에 붙잡고 싶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제공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중요한 선수이며 그의 재계약 문제는 팀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패한 토트넘의 상황과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번 패배가 시즌 초반에 좋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너지는 팀의 고질적 문제를 재확인시켰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시즌 초반에는 팀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며 팀이 몰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 무리뉴와 콘테 감독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팬들은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로 인해 팀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선수단 기피와 구단 운영 방식의 문제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선수 영입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팀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트라우마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경우 토트넘과의 재계약을 고려할 때 이러한 팀의 상황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팀의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토트넘 팬들은 이번 첼시전 이후 부상으로 이탈한 반더벤, 히샬리송, 메디슨의 소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팀의 전반적인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팬들과 선수들 모두에게 실망스러운 시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관계는 그야말로 특별한 것이지만 이것만으로 그의 재계약이 자동적으로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손흥민이 팀과 팬들에게 갖는 깊은 애정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대우가 그의 가치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과 토트넘 경영진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팀 전략과 선수단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의 주축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수 영입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승을 바라보는 꿈은 늘 멀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단순히 경기장 내의 활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마케팅 가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 덕분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구단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죠. 손흥민의 주급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인 맨시티의 케빈 더 브라위너나 다른 스타 선수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사이의 재계약 협상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를 넘어 그의 상징성과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마케팅 가치와 경기장 내외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뛰어난 기량은 토트넘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죠. 따라서 손흥민에 대한 토트넘의 접근 방식은 그의 위상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레비 회장이 케인에게 제안했던 파격적인 조건을 손흥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이탈을 넘어 팀 전체에 대한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축구 커뮤니티의 반응 역시 이러한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토트넘 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주력 선수인 미키 반 더벤의 부상 상태입니다. 수술은 필요 없는 상태이지만 장기 결장이 예상되고 있어 팀에는 상당한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영입을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은 에릭 다이어가 반 더벤의 공백을 메워야 할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할 때 토트넘은 손흥민의 재계약은 물론 팀 전체의 구성과 전략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함께 팀 전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기대됩니다.